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차잉원 총통의 중간평가 무대였던 26일의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민진당, 그러니까 민주진보당이 참패를 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대만 연합보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단체장을 뽑은 21개 현과 시 가운데 국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13곳이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5곳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민중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이겼습니다. 특히 이 국민당 후보는 6개 직할시 중에서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이안, 타이중 같은 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대만 연합보는 민진당이 1986년 9월 창당 이래로 지방선거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화제는 이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 장완한 후보의 당선이었습니다. 만 43살인데요. 역대 최연소 타이베이 시장이 되는 이 장 당선자는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자이고 장진고 전 총통의 손자입니다. 이 장진고 전 총통이 항일전쟁 시기에 간호비서와의 혼외관계에서 나왔던 장샤오엔 전 행정원 부원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15년 대만에 돌아와서 국민당 당내 경선을 거쳐서 지난 2016년 입법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만 재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달 10일 시장 선거를 위해서 입법위원을 사퇴하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이 장 후보는 승리와 동시에 엄숙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함께 타이베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 후보는 국민당 소속이면서도 상당한 반중 정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타이베이 시장 자리는 대만에서 총통 선거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중요 포스트라는 점에서 그가 앞으로 증조부와 조부에 이어서 가문의 3번째 총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권민진당은 왜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을까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선거의 핵심 이슈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반중 안보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의 명보는 27일 민주당의 참패는 대만 유권자들의 집권당에 대한 견제 심리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내세운 반중 안보 카드의 실패 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민진당을 등진 것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방역, 동남아시아 취업 사기와 납치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 그리고 8월 중국의 군사훈련 도중 미사일이 대만 영토를 가로지른 사실에 대한 은폐, 이런 다방면에서 다수의 중년 유권자가 분노를 했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민진당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도 등을 돌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명보는 또 타오이안 시장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차이 총통이 그를 계속 지지한 것이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했고 또 지지율이 부진하자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낡은 전략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민생 문제와 출마자들의 역량에 집중된 이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진당 주요 지지층인 고학력 젊은 층이 모여 사는 타오이원과 또 신주에서도 민진당이 패배했다 하는 것이 명보의 설명입니다.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만 중국문화대 국가발전 중국대륙연구소 자오젠민 소장은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에 정말로 실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차이잉원이 2019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내세워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반중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명보에 설명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대만 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의 말을 빌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를 벌주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많은 유권자가 민진당의 일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차이 정부가 내세운 소위 중국 위협 카드에도 설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선거에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25일 중국 정부 당국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4곳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의 선거 개입 의혹은 며칠 전 대만의 최전선 지휘관이 돈을 받고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무조건 항복하기로 서약한 사실이 발각된 것과 맞물려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이 사실상 차이 총통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또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행방 또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민진당과 집권 2기 후반에 접어든 차이 총통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명보는 이에 대해서 차이 총통은 직접 출마자들을 선발하면서 그들의 투표하는 것이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 실패로 앞으로 2년간 레임덕에 처하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선거 전 막판 타오이안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전 세계가 중국의 군사훈련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 이후에 진행되는 이번 대만 선거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투표를 통해서 대만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 결심을 보여주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진당은 21개 현 시단체장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타이난시와 가오슝 같은 이런 5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친 겁니다. 후폭풍 거셉니다. 당장 차이 총통이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난 등 이 민진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후유증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동해대 창춘화 교수는 국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2024년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2024년에 대만 총통 선거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홍콩의 명보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총통 선거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런 판단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선거 결과가 집권 민진당이 참패를 기록했던 2018년 11월에 열렸던 지방선거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당은 22개 현 시장 자리 중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을 차지했고 민진당은 6곳을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때도 차이 총통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그렇지만 2020년 총통 재선에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당 주석직에 복귀를 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사실상 큰 쟁점이 없이 인물 중심으로 치러진 측면이 강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된 대만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를 포함한 외부 문제보다는 민생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같은 내정 문제였기 때문에 이 차이 총통이 제기한 거대 담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집권 민주당은 상당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우선 2024년 총통 선거에 재임한 차이잉원 총통의 후임자를 이제 선출해야 됩니다. 그동안 구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차이 총통이 후계자를 낙점하고 단일 대우로 총통 선거를 치르려 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이 차이 총통이 차기 후보자 낙점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차기 총통 후보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 구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 격인 북부의 타이베이하고 신베이 시장을 야당에게 내줬다는 것은 민진당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이건 국민당으로서는 차기 총통 선거 전망면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대중국 관계 면에서는 민진당에 비해서 유화적이었는데 대만 내 반중 여론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양안 정책에서 민진당 정권과 어떻게 차별화를 모색하게 될지 이게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중국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당이 지금의 집권 민진당과는 달리 중국이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펑렌 중국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7일 이번 선거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대만 내 주류 민의가 반영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만 동포들을 단결시켜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융합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소가 과연 2024년 총통선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이 국민당 내에서도 반중적 정서를 가진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당 내 여론 판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와이타임즈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